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떤 과학적인 효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좀 알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잘 알고 목표가 뭐고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저 하다 보면 막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한다면 먼저 어떤 불교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령, 불성, 신성, 뭐 이런 거, 뭐 내면의 스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불성이 과연 IQ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추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IQ가 만 정도, 만에서 만 2만 정도의 그 IQ를 가졌답니다. 우리가 IQ가 보통 평균을 100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9배가 더 늘어난답니다. 죽고 나서 몸에서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대략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IQ가 한 1000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1000 정도일 때하고 IQ가 만일 때하고 과연 엄청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아마 깨닫고 나서도 그 경지가 다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었을 사람한테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이 보는 시각으로는 이만큼까지 보일 것이고 그런데 그 더 위에 큰 눈을 뜨고 바라보면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보면 깨달음에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한 IQ 1000 정도가 있는 것이고 또 뭐 한 보살급에 가면 한 뭐 5000이나 7000 정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달음을 얻으면 만에서 2만까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있잖아요. 영적인 영능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을까? 뭐 성경에 보면 뭐 산을 들어다가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다른 경전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만트라를 외우는 그 힘을 가지고 산에다 불이 나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다 그래요. 또 뭐 완전히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도 있고 뼈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박살이 났는데도 그 사람이 당장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물질 변화, 물질 창조 이런 것까지도 변형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우리 사람의 능력은 굉장한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영능이 개발됐을 때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걸 조사한 분이 있는데 그거는 디스커버리호 있잖아요. 우주왕복선. 그걸 한번 발사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폭발해가지고 아주 멀리서 봐야 되잖아요. 너무나 굉음도 크고 파워도 세기 때문에 그것에 한 22배 정도나 되는 힘이 우리 사람한테 정신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꺼내 써보지도 못하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이나 뭐 다른 각종 여러 가지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뛰어난 깨달음을 얻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IQ 만이나 2만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가르친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1000 정도에 있는 사람이 또 가르쳐서 그 제자를 키우는 거하고는 아마 차원이 많이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 정도 이상, 만 이상의 능력을 가지셨던 분인 것이 틀림없잖아요. 거기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부처님도 엄청나게 많은 신통력을 보여주시고 물질 창조도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상은 과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는데 저는 호르몬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명상은 또는 인간 삶은 호르몬의 화학작용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이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사람이 이제 우리는 눈으로 뭘 보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냥 보고 살았으니까요, 지금. 근데 이걸 하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시냅스, 뭐 신경세포 뭐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 우선 이제 뭘 보려면 이게 눈 조리개가 이렇게 홍채를 조절을 해가지고 딱 시선을 봐야죠. 거기도 많은 근육이 들어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각 정보를 딱 캐치해가지고 뒤로 보내요. 그럼 후두부 쪽에는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병렬식 컴퓨터들이 이렇게 잔뜩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뇌로 보냅니다. 그럼 뇌에서 그걸 이해하고 판단해가지고 다시 또 명령을 하다라면 또 우리 몸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으로 이제 인부가 100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제 예상을 하면, 그렇다면 눈을 감고 듣기만 하는 건 어떠냐? 단 3만 명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잖아요. 3만 대 100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수행자는 자주 눈을 감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그 시각 정보로 가야 될 정보가 이렇게 세이브 되니까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있기만 해도 뇌파가 자동적으로 보통 때 이렇게 베타파잖아요. 이 베타파가 서파로 이게 잔잔한 파도 같은 이런 서파로 알파파 이내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 두세 배 정도로 더 파장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파파 상태가 사람이 이 뇌 속의 알파파 상태 파장이 알파파로 딱 떨어지게 되면 저절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사람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 기분이 좋아져요. 저절로 침착해지고.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반대로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뇌가 마비가 됩니다. 이제 아주 기분 좋은 생각하고 명상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면 황금색의 물질인 그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그 행복 호르몬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반대로 화를 낸다. 아주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러면 시커먼 연기 같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뇌를 정말로 잠식해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머리가 하얘질 때 많잖아요. 우리 긴장하거나 그러면 금방 알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답변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 상태에 빠지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거하고 욕심을 갖는 거, 집착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자연적으로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아주 고요한 파장을 그리는 상태에 딱 빠지면 산소 소비량이 75%로 줄어들어요. 산소를 덜 소모하게 되는 거죠. 자, 산소를 덜 소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 상태에 빠졌어. 그러면 내부에서 그동안에 고치지 못했던 것, 잠잘 때도 고치지만 잠자지 않고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상태에 빠지면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고쳐야 될 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쉴 수 있는 것은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안에서 항상 일을 많이 하잖아요. 위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또 장들은 연동작용에 의해서 뭐 이렇게 장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작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편안한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은 떨어집니다. 왜? 혈관들이 다 늘어나요. 좀. 살은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좁아드는 게 좋습니까? 긴장하면 좁아들겠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돼가지고 잠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마음 편안한 상태로 이완을 시켜놓으니까 혈관도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심박수도 천천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에 가는 거죠.
뇌 속에가 최적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되면서 행복 호르몬은 점점 더 분비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명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일단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불경에도 분명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이 도로 들어가는 진리와 연결돼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은 환희심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그때는 뭐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호르몬으로 보면 행복 호르몬이 저절로 분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명상이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대로 내가 명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편안하고 정말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그러다 시공을 초월한 상태로 뿅 가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딱 이제 비행기가 여기서 한 20시간을 쫙 조종하고 가야 되는데, 저 조종사가 이 조종관을 자꾸만 있을 수 없잖아요. 자동으로 가게 만들었죠. 항법 장치를 딱 가동하면 알아서 자기 코스를 따라서 한 10시간씩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가끔씩 가다 이렇게 점검만 하면 되게 그렇게 간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멍 때리는 그런 멍한 상태로 사람이 있게 되면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그 평상시에서는 가동 안 되던 다른 기제들이, 다른 기구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내면의 스승, 불성,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혼이 깨어나서 그가 스스로 조종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삼매인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런 걸 초월한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피로감은 없어지고 몸은 저절로 좋아지고 기분은 아주 좋게 되고, 본인도 그런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런 상태에 가면 본인이 다 느낍니다. 나는 이 정도 등급에 왔겠구나 하는 거를 아주 완벽한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 하는 거를 아주 확실히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명상은 과학입니다. 호르몬 분비 작용입니다. 호르몬 분비도 두 가지 종류잖아요. 전쟁 호르몬이 있고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명상은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서 그래야만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 깨달음을 얻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올챙이가 이제 아래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이렇게 그 지느러미로만 움직이다가 네 발이 생기면서 다시 무트로 나와서 전혀 다른 폐호흡을 하게 되는, 전혀 다른 것이 돼가지고 육상에서 살잖아요, 개구리는. 그렇게 변하는 것도 다 호르몬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번데기, 이 애벌레가 뭐 이파리를 많이 먹고 저 번데기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걸 아주 또 힘들게 헤치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화등선이라 그러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했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했는데 다 같은 말이죠.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이렇게 해야만 그런 상태에 이르리라고 믿고,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런 그 바닥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그 본성의 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내가 사랑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한 사람을 높이 보면서 이렇게 명상한다면 100%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